오늘 그 두 개 영역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미리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따로 프린트 교재는 없어요. 그 두 개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만 좀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일단은 이론에 관련된 거는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올 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자기계발 능력. 오늘 자기계발 능력하고 대인관계인데 자기계발 능력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그래서 자기계발 능력은 물론 그 다른 영역들도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화돼서 출제되긴 하는데 특히나 오늘 하는 자기계발이나 대인관계는 이론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거의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전 영역들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중요한 것들은 조금 찝어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계발의 능력의 의미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능력, 적성,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 관리하며 개발해 나가는 능력을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계발 능력이 그러니까 NCS 과목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기계발이라는 영역 자체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NCS 안에 들어와 있는 10개 영역이 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계발에서 뭘 할 것이냐라고 보면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건 이야기하는 건 업무의 성과를 높인다라고 연결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계발이라는 게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능력인데 자, 개발의 중요성 및 특징으로 보시면 첫 번째, 업무 성과의 향상이 가장 자기계발의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성취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람된 삶을 영위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계발의 중요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풀어서 지문으로 내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기계발은 결국에 여기 자기계발의 특징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6가지 나와 있는 쭉 읽어보시면 자기계발에 어떤 특징들이 있나를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론적으로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자기계발 중요성에도 써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업무 처리하는 방식들도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계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직급을 거쳐서 위에 상급자가 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그 업무가 변화하고 시스템이 변화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기계발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문제들은 자기계발의 특징이 아닌 거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평생 이루어져야 된다, 일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활동이다. 이거는 우리가 업무적인 걸로 보긴 하지만 자기계발이라는 것 자체를 아이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청소년기에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성인이 돼서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끝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읽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파트는 중요하게 읽으시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문제화돼서 나왔을 때 제가 문제에서 조금 더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자기계발 방법이 있어요. 한 페이지 옆으로 가시면
자기개발 방법이 있는데, 자,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인식하고 자기관리하면서 경력을 개발하고 다시 자아인식하고 자기관리하고 경력 개발하고 이 단계들이 끝없이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자기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별로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자아인식 단계나 자기관리나 경력 개발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화돼서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아인식 단계는 어떤 거냐면 가치나 신념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성격 등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쉽게 이런 것들 성격이나 성향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들 있죠. 그죠? 뭐 디스코 검사도 있고 뭐 MBTI 검사, 특히나 많이 하는 게 뭐 MBTI 검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취업하시기 전에 뭐 나의 성향이 어떻게 되나 라는 거는 그냥 조금 인터넷에 찾으시면 뭐 할 수 있는 검사들 많거든요. 대신에 뭐 물론 쉽게 검사들을 접하실 수는 있는데 유료로 진행하는 걸 하시면 조금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무료로 하는 것도 인터넷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셔서 취업하시기 전에 뭐 한 번쯤 해보셔도 도움이 조금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아인식하는 단계에서는 가치나 신념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성격 등을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아인식 단계가 자기개발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개발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게 자아인식 단계다라는 걸로 연결지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해야 올바른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개발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자아인식 단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라는 건 뭐냐면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인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이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관리는 자기관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문제에서 조금 많이 물어보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자,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발견한 과제를 해결하고 피드백하는 거. 자, 이런 단계로 자기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기관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개발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가 업무의 성과 향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업무 성과의 향상이 중요성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자기관리 또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자기개발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피드백하는 걸 말하는데 자, 목표 수립할 때 목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표 설정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 목표라는 게 있고 수행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요거는 쓰면서 할게요. 자, 목표 설정 방식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방식은요, 첫 번째로 결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결과 목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목표를 잡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목표를 잡는 게 결과 목표입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이제 문제화돼서 조금 나와 있기도 한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입사를 했는데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해외 지사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의 원활한 소통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그 나라 의사소통이 조금 걱정이 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자기 개발이 될 텐데, 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결과 목표예요. 내가 해외 지사에 갔을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지 라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게 결과 목표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지, 영어 스터디 모임을 나가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수행 목표예요. 무슨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표 설립할 때 설정하는 방식이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문제에서 어떤 게 결과 목표고 어떤 게 수행 목표인지를 구분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중 목표 설립하는 방식이 다른 거 그래 놓고 보기 지문에 사례를 쭉 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네. 아니면 어떤 실제 상황을 쭉 지문처럼 길게 박스에 넣어놓고 뭐 중간중간에 밑줄로 이렇게 번호를 쳐놓은 다음에 다음 중 목표 방식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설정 방식이 결과 목표나 수행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가 개별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최종적인 목표를 설립하고 그거에 관련된 소 목표들을 저희가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로 가진 않지만 두 개가 나눠져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 목표랑 수행 목표 두 가지에 관련된 걸 자기 관리에서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단계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목표 수립하고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피드백한다 라는 단계를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력 개발이죠. 자,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피드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 관리로 구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력 개발은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하위 능력의 경력 개발 능력이 있어요. 저희 그 경력 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 자기 관리도 있고 경력 개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